네, 김영민 매니저의 한 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 기업입니까? 오늘은 좀 소외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을 하나 좀 준비를 소외. 했는데요. 네.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워낙 좀 또 잘 나갔던 기업. 어찌 보면 오늘 이제 의료 기기, AI 의료 기기 관련된 기업들도 작년에 워낙 이제 잘 나갔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소외되고 있는 것처럼 좀 비슷한 흐름을 이제 보이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을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러그 딜리버리 이제 시스템, 약물 전달 시스템 관련된 이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각광을 좀 받으면서 작년에 특히 이 비만 치료제 쪽 이슈가 강하게 좀 부각이 좀 되면서 국내에서 이제 펩트론, 인벤티지 랩 이런 기업들이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 약물 전달 시스템 특히 마이크로 플루이딕 이제 기술을 가지고 약물을 이제 포장해내는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완벽한 선물은 이제 포장해서 완성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반도체도 패키징 얘기를 워낙 많이 하고 제가 아까 기술 이제 규격 표준 얘기해드리는 것처럼 패키징의 높이에 따라서 어떤 공정이 이제 쓰일지가 완전히 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약물 역시도 이게 이제 약물 전달 시스템 그리고 이제 약물을 이제 포장해내는 기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약물의 효능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인벤티지 랩을 다시 한번 이제 주목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장기 이제 지속형 주사제 이제 플랫폼 IVL 이제 드러그 플루이딕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왔어요. 이 IVL 이제 드러그 플루이딕 기술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비만 치료제 소위 말해서 이제 GLP-1 유사체를 가지고 비만 치료제를 이제 개발을 해놨는데 그게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인벤티 랩이 IVL 드리고 플루이딕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체내에서 이제 약물이 방출되는 밤감기를 최대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이제 늘리는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사진에서 뭐 복잡하게 그려져 있는데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기존의 이제 약물들이 초기에 약물이 이제 과다하게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물의 효과, 어찌 보면 약물이 몸속에서 빠르게 이제 주입이 되는데 이게 효과가 예를 들면 지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이후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내 배에다가 그 무시무시한 주사를 꽂아가지고 계속 이제 주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IVL 드러그 플루이드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이제 방출되는 약물이 이제 과다 방출이 없는 거죠. 효과가 이제 완만하게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이제 기술이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쪽에서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뭐 노보 노디스크, 뭐 일라이 릴리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올해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거의 1,300조 원이 이제 넘어간다. 130조 원이 넘어간다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이제 시장에서 사실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경쟁을 하게 될 텐데 결국에는 효능보다는 이제는 플랫폼 경쟁, 복용의 편의성 경쟁이 이제 분명히 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반감기를 늘려줄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벤티지 랩이라든지 아니면 또 펩트론 같은 이런 기업들의 이제 기술력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이 회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LNP로 이제 포장하는 IVL 이제 제네플루이딕이라는 또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유전자 치료제를 이제 체내로 전달시키기 위한 이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에 이제 최근에 그 법원이 아니라 국회에서 첨생법이 이제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좀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이제 세포 치료제 시장, 뭐 CAR-T라든지 CAR-NK 이제 치료제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좀 성장을 할 걸로 이제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세포 치료제 특히 유전자 치료제의 포장과도 또 이제 관계 있는 이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도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제 바이킹 테라피틱스가 비만 치료제 임상 2상 결과를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이제 폭등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이슈가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한 이제 비만 치료제가 심혈관 치료제 예방 차원에서 치료제로도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어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약간 이제 악세성 이슈 중에 하나가 일라이 릴리의 이제 비만 치료제가 FDA 이제 승인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승인이 조금 연기됐다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도나네맙이 이제 연기가 된 건 사실상 뭐 기술적인 결함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전문가들의 어떤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다. 뭐 이런 판단에서 이제 연기가 좀 된 거기 때문에 저는 관련된 종목들의 뭐 큰 악재가 될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작년까지 이제 잘 나갔던 이제 비만 치료제 특히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은
결국 이 플랫폼 기술로 또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벤티지 랩이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좀 소외가 좀 되어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또 바텀 피싱. 어제 제가 이제 시장 흐름을 보니까 엔터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소외됐던 기업들이 이제 반등을 하고 있고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많이 소외됐던 종목들의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인벤티지 랩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종가가 이제 13,900원이었는데 14,000원 정도를 매수 가격으로 설정을 해드리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7,000원, 손절 가격은 12,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벤티지랩 사실 오랜만에 또 오는 기업인 것 같고 네. 약물 전달 플랫폼 기업들이 사실상 시장에서도 다소 소외를 받았습니다. 네. 차트만 보더라도 사실 거래 대금이 미미해요. 과연 이런 모멘텀 너무나 논리적이지만 시장 주목도 소외의 그 순환 안에서 이쪽까지 기회가 온다라고 네, 보십니까? 일단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작년 7월 이후에 이제 비만 치료제 쪽이 이제 이슈가 강하게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한 8,000원, 9,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32,000원대까지 3배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만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점을 치고 계속 이제 조정을 좀 받으면서 하단이 이제 형성되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거래가 완전히 이제 소진되어 있는데 주가가 더 빠지지 않고 있잖아요. 여기 이 자리에서 이제 저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락바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매물들이 이제 거진 다 소화가 됐다. 악성 매물들이 이제 거의 다 소화가 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뭔가 모멘텀이 딱 나오면 이제 거래량이 한 300만 주, 500만 주 이렇게 이제 폭발적으로 거래가 붙으면서 장대 양봉이 한번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찌 보면 이제 기술 이전이라는 모멘텀도 있습니다만 4월 달에 이제 AACR 미국에 이제 아마케도 있죠.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심혈관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 이 GLP-1 유사체를 가지고 이게 알츠하이머에도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물의 이제 지속 기간을 좀 늘려주는 플랫폼 기술들이 분명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온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이렇게 거래 없이 바닥에 눌려 있는데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 요 구간이 오히려 저점을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벤티지랩 이쪽 약물 전달 시스템 플랫폼 기술 보유라고 해서 저도 처음에 VS를 준비할 때는 좀 바이오 플랫폼 업체들로만 준비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해서 네. VS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여기 좀 비만 치료제로 좀 정해두시고 가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좀 VS 바꿔봤습니다. 비만 치료제로 가서 인벤티지랩, 펩트론, 동아 ST를 이렇게 묶어봤거든요. 김준호 네. 매니저님. 이 중에서 셋 다 사실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그쵸. 기업들이고 뭐 인베티랩은 최근에 유한양행과 손잡고 또 이제 기술 이전 관련된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고 펩트론도 사실 노보디스크랑 일리아 릴리의 지금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예. 상황인데 최근에 뭐 사업 계획에 차질이 빚었다면서 장중에 주가가 한 28%까지 빠지기도 했었어요. 근데 바로 이제 무관하다라고 네. 해서 이제 부랴부랴 해명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투심이 회복되기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서 요 안에서는 동아 ST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가장 좋지 않을까. 또 그쵸, 자회사에서 또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좀 굉장히 긍정적인 네. 결과를 좀 발표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 또 기술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도 가장 좀 추세가 좀 살아있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이제 비만 치료제의 최근의 어떤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종목이 동아 ST다라고 판단돼서 요 안에서는 그래도 최근에는 동아 ST가 좀 탑픽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아 ST도 김영민 이제 한발 기업이었기 맞아요. 네, 때문에 맞습니다. 인벤티지랩 조금 더 소외된 곳에서 기회를 맞이하고 싶다면 인벤티지랩도 괜찮을 것 같고 좀 주도 섹터, 주도 기업으로 가고 싶다 하면은 동아 ST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김준호 매니저의 이제 한 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한발 종목은 이제 반도체 기업 한 종목 예. 가져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엔비디아가 급등할 때 정말 나홀로 좀 소외를 받았던 기업인데 네. 이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코아시아라는 종목을 오늘 한발 종목으로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이제 현대 자동차가 이제 5나노 공정으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직접 개발에 착수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뭐 에이다스 뭐뿐만 아니라 최근에 지금 뭐 관련해서 뭐 소프트웨어 SDV 전환에 있어서 지원하는 핵심 칩들을 직접 이제 개발을 나서겠다라고 했고 작년 이제 6월달에 반도체 개발실을 이제 신설을 해서요 삼성전자의 이제 엑시노스 연구팀의 김종선 산무를 직접 영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현대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 개발에 착수에 나섰고 특히 이제 2025년까지 SDV 전환 관련해서 모든 현대자동차의 전 차종을 SDV로 전환하겠다고 이제 발표했기 때문에 또 이제 SDV를 전환하는 차량용 반도체 칩과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핵심 칩들, 시스템 온 칩들을 직접적으로 개발한다고 했을 때 코아시아가 가장 직접적인 좀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제 코아시아라는 종목을 가져왔고요. 이미 이제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또 이제 글로벌 시총 순위 이제 3등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완성차에 또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턴키 방식으로 또 이제 공급 계약에 체결한 이력이 있기도 하고요. 또 5나노 공정으로 또 이제 양산을 2025년까지 양산을 목표로 차량용 반도체 시스템 온칩을 꾸준하게 개발을 해왔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엑시노스 관련된 연구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김종선 상무를 영입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와 이제 엑시노스를 직접적으로 이제 공동으로 개발한 기업이 또 이제 코아시아 넥셀이에요. 그쵸. 그래서 코아시아 이제 계열사들, 특히 코아시마 세미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와 또 이제 ARM의 또 디자인 하우스 파트너사이기도 하고 결국 이제 코아시아가 코아시아 그룹의 이제 지주사이다 보니까 다른 이제 가온칩스나 뭐 AD 테크놀로지, 뭐 에이징랜드 같이 주가 탄력도 면에서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긴 했는데 결국 엔비디아 상승과는 좀 무관하게 움직였고 최근에 또 AGI 관련해서 또 삼성전자가 또 이제 차세대 AI 반도체 또 AGI 관련해서 지금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데 관련해서 또 코아시아가 또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엑시노스 칩을 공동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어떤 차량용 반도체 개발 착수와 또 그리고 삼성전자의 AGI 개발 착수에 있어서 코아시아가 그래도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엔비디아의 어떤 직접적인 수혜 종목들이 최근에 엔비디아의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조정에 나아졌을 때 오히려 코아시아가 좀 반사 이익을 얻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코아시아라는 종목을 오늘 한발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가격 전략 들어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요. 매수가는 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살짝 깔아서 8,300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가는 10,000원, 네, 그리고 손절가는 7,2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깔았어요. 네. 코아시아였는데 사실 어제 앵커 한발 브리핑 키워드가 인공지능 AGI였습니다. 사실 이런 모멘텀으로 AGI 칩, 뭐 NPU 그리고 액침 냉각을 제시했는데 액침 냉각 손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네, 엑시네가 손 들어줬는데 네. 오늘 다시 이 현대자동차의 차량용 반도체 얘기가 나오니까 네. AGI 플러스 차량용 반도체 교집합이 될 수 있는 종목을 찾다 보니 코아시아로 간 거지 네. 하루 만에 제가 생각이 바뀐 건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코아시아 K, 엔솔 둘이 붙이면 코아시아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코아시아 손 들겠습니다. 네. 네. 왜 웃으셨습니까? 아니 뭐 타당한 얘기를 하고 계셔서 네. 웃었습니다. 매니저님도 네. 액침 냉각에 손 들어주셨어요. 네, 그렇죠. 뭐 액칭내면 어차피 이제 이 사실 이제 반도체 어제 원전이 올라간 것도 이게 너무 이제 제가 볼 때는 논리적인 좀 그 귀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이제 전력에 대한 수요가 이제 폭증하고 있잖아요. AI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원전을 개발해야 된다. 지금 이 지경까지 온 이 논리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 모든 게 이제 AI에서 출발을 한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전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슈들이 계속 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계속 이제 확장되는 게 이제 AGI라든지 이런 걸로 맞아요.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액칭 냉각도 뭐 중요하고요. 뭐 AGI도 중요하고요. 뭐 다 중요하다. 이렇게 두루두루 말씀드리겠습니다. 살펴봐야 한다로 정리해볼게요. AI로 파생된 건 다 중요하다. 그러니까요. 이제 원전까지도 봐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네. 자, VS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매니저님, 코아시아 나와서 당연히 디자인하우스 안에서 VS를 나눠봐야겠죠. 아까 리뷰를 했었던 에이징랜드, 저도 네. 원래 넣었었던 이유가 최근에 과대낙폭이기 때문에 다뤄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가온칩스 또한 같은 범주에 있어서 네. 다뤄봤습니다. 뭐 저는 사실 이제 최근에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이제 좀 조정이 들어온 게 과도액폭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니 시총이 2,000조가 넘는 엔비디아가 지금 고점 대비 12% 빠졌는데 이런 기업들은 한 15% 20% 빠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예. 결국 엔비디아 이슈로 이제 같이 따라서 올라갔던 기업들이고 AI 반도체 시장의 이제 성장을 이제 대변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한 15% 20% 정도 이제 기술적인 조정을 받는 건 뭐 추세적인 흐름에 있어서 크게 문제될 게 없다. 그래서 뭐 에이지그랜드라든지 뭐 가온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이제 다 좋다고 보는데 오늘 이제 김준호 매니저님이 이제 설명해 주셨던 이제 이슈 안에서는 어찌 보면 이제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이제 시스템 온칩 요게 이제 핵심이라고 저는 이제 좀 들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요 리스트에는 없습니다만 텔레칩스를 또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현대기아차 그룹이 이제 차량용 반도체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을 한다. 요 뉴스가 나왔을 때 사실은 가장 강하게 급등했던 기업은 텔레칩스였거든요. 그게 이제 날짜로 보면은 2월 16일이에요. 2월 16일 날 텔레칩스가 장중에 이제 23% 급등을 했다가
피레침을 맞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제자리까지 이제 좀 흘러내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요 이슈로 디자인 하우스 뭐 팹리스 기업들이 이제 상승을 한다면 네. 저는 이제 텔레칩스가 가장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또 위치도 조정을 지금 행보 조정을 지금 잘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텔레칩스를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에서는 일단 우선순위는 없고 텔레칩스를 이야기해준 김영민 매니저고요. 자, VS 안에 있었던 이 가온칩스와 에이징랜드는 지금 신한투자증권 허승규 애널리스트가 리포트가 막 나왔습니다. 안정적 양산 매출과 공격적 AI 수주 가온칩스. 양산 매출 회복 속도가 점점 수주화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도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날 레이팅 리포트니까 오늘 같이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